자, 특검 수사에서 첫 번째로 구속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도 똑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판은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릴 때 풍향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향후 계속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중에서도 뇌물죄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 내용을 짚어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를 우선 좀 설명을 해주죠. 예, 오늘 재판은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지시한 적도 없고 특히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본부장은 손실을 끼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복지부, 국민연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들과 반대되는 증언들을 해온 건데요.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을 하면은 조단위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으로 2조 원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이 국민연금이 만든 시너지 보고서가 근거가 빈약한 조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 자, 오늘 재판 결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죠. 예, 앞서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묵시적 청탁 관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최 씨가 이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낸 그 시기 동안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는 건데요. 오늘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서지 않았으면 국민연금은 합병 반대, 중립, 기권 중 택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삼성계열사 합병이 성사가 어려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이 묵시적 청탁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예. 자, 특검이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결과에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뭐랄까요, 좀 미흡함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또 항소심이 시작되면 두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것도 저 짤막하게 좀 얘기하고 끝낼까요? 예,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손실에 끼쳤다는 점에서 더 중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더 중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항소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예상을 해보면은 보통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2심에서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 전 장관이 부인했던 사실관계가 오늘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됐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두 사람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바라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청와대 등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한편 삼성 측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청와대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관련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